네, 오늘 수요일은 성동구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 모시는 날입니다. 그럼 원장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원장님과 함께 전문 진료하고 계신 류마티스 질환과 턱관절 질환에 대해 계속 쭉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실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머리 부위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때 턱관절을 치료해주면 좋아진다는 내용으로 치료 사례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머리 쪽에 불편한 증상이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자, 어떤 내용들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머리 쪽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은 참 실로 많은데요. 턱관절을 치료해주면은 이 머리 쪽 증상들이 잘 치료가 됩니다. 네. 턱관절을 치료해줘서 머리 쪽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두통이죠. 그다음에 머리가 어지럽다, 현기증입니다. 네. 현운이라고도 하죠. 머리가 맑지 않다, 머릿속이 개운하지 않다, 만성 피로를 느끼게 돼요.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기억력이 자꾸 감퇴된다. 자꾸 열쇠를 어디다 둔지 기억이 안 나고 네. TV 리모컨을 어디다 놔둔지 기억이 안 난다. 건망증이죠. 나이가 들수록 건망증이 심해지는 거. 이 머리 쪽 증상, 뇌 쪽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불면증이죠. 기분이 자꾸 우울해진다. 우울증. 네. 그 다음에 자꾸 이유 없이 불안 초조하다. 이런 건 이제 공황장애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머리에 두피의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이게 감각이 4살 같지 않고 뻣뻣하고 무디다. 네. 그 다음에 두피가 물렁물렁해진다. 이 두피가 딱딱해야 되는데 푹 손으로 누르면 푹 파이는 분들이 있어요. 어허. 두피가. 그런 분들이 턱관절 치료하면 좋아지고요. 얼굴의 감각이 한쪽만 무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꺼풀이 한쪽이 파르르 떨린다. 한쪽 눈꺼풀, 위 눈꺼풀 또는 아래 눈꺼풀이 자꾸 떨리는 거예요. 뿔뚝뿔뚝 뛰기도 하고 파르르 떨리기도 하고 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죠. 예. 그다음에 눈이 침침하다. 눈이 항상 피로하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턱관절을 치료해주면 잘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생각할 수 있는 머리 쪽의 질환은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많은 효과가 이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증상은 사실 머리 쪽에서 두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두통이 잘 낫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턱관절 치료가 어느 정도 두통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두통은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좀 더 많습니다. 네. 여자분들이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요. 그렇죠. 머리 한쪽만 아픈 편두통이 나타나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앞쪽이 아픈 전두통, 머리 전체가 아픈 정두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턱관절 치료법은 FCSTO법입니다. 턱관절 균형의학이에요. 화요일 날 지금 방송을 해주고 계시죠. 네. 이영준 박사님께서 20여 년 전부터 창안하셔가지고 지금 대학원 강의까지 정규 과목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치료법인데, FCSTO법에서 이 턱관절 균형을 조절해 주는 것은 두통이 아주 빨리 치료된 경우가 많고요. 예. 어제도 아마 방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두통은 한 달 이내로 치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두통은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간에 턱관절 치료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턱관절의 균형을 조절해서 대후두공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뇌로 올라가는 통로를 뻥 뚫어주는 거예요. 네. 구멍을 뻥 뚫어주면 뇌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확 늘면서 뇌가 두통을 안정시키고요. 그 다음에 경추 1, 2번이 신경을 압박하던 게 교정을 해주니까, 턱관절을 잡으면 경추 1, 2번이 교정되니까 두통을 일으킨 신경이 안정화되면서 두통이 금방 가라앉는 겁니다. 네, 상당히 좀 신기하기도 한데요. 이렇게 턱관절 치료 뒤에 두통이 좋아지신 분의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방송 듣고 오신 남자 환자분인데요. 60세 남자분이에요. 네. 몇 년 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해 오셨고, 근데 고혈압 약을 복용을 계속 했는데도 두통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 두통에 대한 방송을 들으시고 이제 내원을 하신 건데, 턱관절 치료를 해드리니까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두통이 50%가 감소했어요. 네. 근데 동시에 고혈압도 안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치료 2개월째부터는 80, 90% 두통이 감소하고,
그 상태로 계속 두통이 계속 소실돼서 거의 없을 정도로 호전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분들 두통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네. 여자분들은 두통이요. 단 한두 번만 치료해드려도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두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두통 말고도 어지럼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네. 네. 그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5, 60대 이상 넘어가실수록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현대학에서 잘 치료가 안 돼요. 어제도 아마 이영준 박사님께서 어지럼증에 대한 방송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현운이라 그러죠. 중풍의 시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증상이 있는 건요. 빨리 치료하라 그랬습니다. 의사에 보면은 오랫동안 놔두면은 중풍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의서에 아주 명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어지러운 증상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FCS요법 턱관절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집니다. 네. 자, 또 어지럼증에 대한 치료 사례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지난달에 오신 30대 초반의 류마티스 여성 환자분인데 이분이 류마티스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양방 한방 여기저기서 이제 받으셨는데 네. 저한테 오신 이유는 어지러운 게 없어지질 않아서 관절이 이제 아픈 게 문제인데 류마티스라서 어지러우니까 살 수가 없어요. 이분이 턱관절 치료를 그래서 받으러 4월 달에 이제 지난달에 이제 오셨는데 치료 시작하고 그러니까 턱관절 치료죠. 예. 일주일 안 됐는데 어지럼증 50% 감소해요. 아, 네, 그만큼 턱관절 치료가 위력적입니다. 네.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제 한 7, 80% 어지럼증 소실됐고 어지럼증이 소실되니까 류마티스 관절 증상도 당연히 좋아집니다. 왜냐면은 턱관절을 치료하면 척추가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관절들이 다 좋아져요. 네. 손, 발의 관절들. 어지럼증이 없으니까 이제 살만 하시죠. 그래서 지금은 류마티스 증상 남은 거 치료하러 어제도 오셨었는데 열심히 치료하러 다니고 계십니다. 네, 하나씩 좋아진다니까 더 신이 나실 것 같은데요. 그 40대 이상 여성분들 중에서 특히 머리가 좀 딱딱하지 않고 물렁물렁하다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머리가 두피가 쑥 눌러보면 쑥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예. 좋지 않은 거죠. 예. 이제 눌러보시면은 본인의 머리들을 대부분은 이제 딱딱해요. 네. 이 두개골이 있기 때문에 이 피부층이 얇습니다. 두피는. 그래서 누르면은 두개골 때문에 딱딱한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 머리는 원형일수록 좋고요. 두개골은. 그다음에 뇌가 좌우가 대칭일수록 좋아요. 근데 만져보면요. 한쪽 머리가 또 올라오신 분들이 있고요. 한쪽 머리는 내려오신 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더 치우치신 분들이 있고 또 왼쪽으로 치우치신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요. 사람 머리 모양도요.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또 병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두피의 강도를 말씀드린 건데 눌렀을 때 손자국이 손가락 모양이 동그랗게 나는 거예요. 아하. 푹 꺼지는 거예요. 스펀지 예. 누른 것처럼. 이런 분들은 뒷목 만져보면요. 뒷목에 한 주먹 이렇게 잡힙니다. 뒷덜미가 두툼하게 튀어나와가지고요. 뒷덜미에 한 주먹이 잡혀요. 살이. 뇌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이런 네. 분들도 턱관절 치료로 뇌로 올라가는 통로를 뻥 뚫어주면은 뇌가요. 딱딱하게 이제 변하면서 뇌가 혈액순환이 됩니다. 이런 분들 특히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많은데 뇌로 통로 뻥 뚫어주면은 기분 좋아지면서 잠도 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두피가 이렇게 물렁물렁한 증상이 턱관절 치료로 좋아진 예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요것도 이제 실제 사례인데, 방송 듣고 오신 50대 여자 환자분이에요. 이분도. 첫날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이분이 정말로 종합병원이신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자기는 머리가 그렇게 물렁물렁하대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니까 푹 꺼지는 거예요. 두피가. 예. 제가 만져본 분 중에서 제일 심했는데 이분 턱관절 치료 이제 시작해가지고 치료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니까 머리가 점점 딱딱해지는데 이게 앞머리부터 딱딱해집니다. 머리가 전체가 물렁물렁했었는데 앞머리부터 딱딱해지면서 그다음에 머리 꼭대기, 그다음에 머리 뒤쪽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서 이제 설설 딱딱하게 변했고 네. 지금은 이 모서리, 머리의 모서리 부분만 물렁물렁하게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사이에는 머리 쪽 증상이 다 좋아져가지고 고혈압 좋아지고 혈압약을 안 먹어도 혈압이 정상되고 잠도 오고 우울한 증상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 머리가 좀 만져보시고 지금이라도 물렁물렁하신지 좀 살펴보셔야겠네요. 그 채머리를 흔든다고 보통 하는데요. 머리가 흔들리는 사경증이란 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증상도 치료를 해야 되겠죠? 예, 요거는 이제 상당히 불편한 증상이죠. 네. 그 머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좌우로 흔들리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앞뒤로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한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괴로워요. 그리고 이 사경증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요, 상당히 증상이 불편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근데 이게 난치병이에요. 네.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신경과에서 치료하는데 오랫동안 치료해도 잘 낫지 않고 재발한 경우가 많은데 턱관절 균형학에서는 치료된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 사경증 치료 사례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방송을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보시고 네. 저희 방송을 보시고 오셨어요. 아, 동해안 강원도에서요. 예, 해변가에 계신 분인데 60대 남자분인데 이분은 제가 방송 중에서 사경증에 대해서 오래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듣고 오셨더라고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멀리 오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턱관절 치료 시작했는데 5개월 동안 치료했습니다. 90% 정도 머리 좌우로 흔들던 게 멈췄어요. 이분은 그 치료 처음부터 머리가 멈출 때까지 그 치료 전 과정을 또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고 본인이 또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네. 사례를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이분 사경증 사례는 나중에 추후에 시간 내서 한번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좀 희소식이 될 것 같고요. 머리와 얼굴 안쪽에 열이 훅 오른다고 하시는 여성분들 뭐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갱년기 이후 증상처럼 보입니다. 네. 어떤 같은 증상인가요? 예, 그 머리랑 얼굴 쪽에 열이 훅 올랐다 식고 그다음에 땀도 나고 네. 오싹 추워지는 이런 증상인데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네. 이게 증상이 나오면요 상당히 몸이 가라앉아요. 매가리가 없어지고요. 턱관절 치료를 호전이 잘 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머리 쪽에 열 오르는 증상 치료하신 예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사례는 이제 지난주에 오셨어요. 네. 60대 여자분인데 이 방송을 아저씨께서 매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모시고 오셨는데 얼굴과 머리에 열 나고 저녁만 되면 온몸에 열이 나가지고 정말 안 해본 게 없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오셨는데 턱관절 치료를 이제 그날 딱 한 번 해드렸습니다. 네. 오신 날 딱 한 번 해드렸어요. 오신 날 턱의 균형을 잡고 머리와 얼굴로 올라가는 이 대우두공을 뻥 뚫었죠. 제가 뻥 뚫어드리고 그러고 이제 가셨는데 그 다음날 오셔서 그날 처음으로 잠을 잤다 그러세요. 예. 정말로 처음으로 열이 안 올라가지고 절반 정도로 줄으셨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 치료받고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바로 지금도 이번 주도 치료를 열심히 받고 계십니다. 네, 단 한 번의 치료가 호전을 시켜줬는데요. 아까 두피 말씀하실 때 말랑말랑하면서 쏙쏙 들어간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두피와 연관성이 깊은 게 바로 탈모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탈모도 턱관절과 관계가 있나요? 예. 제가 오늘 자꾸 한 번 한 달만 치료했는데도 이렇게 좋아지는 걸 자꾸 말씀드리니까 네. 이게 좀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탈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젊은 층에 탈모가 참 많아요. 그 머리가 자꾸 빠지는 건데 네. 20대 남성분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탈모 때문에 턱관절 치료하러 다니고 계십니다. 실제로. 왜냐면은 머리가 나니까 다니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왜냐면은 이분들은 머리가 나니까 본인이 신나서 열심히 다니는 건데 탈모 역시 두피에 열을 내려주는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두피열이 내리면서 머리가 솜털이 조금씩 보송보송 나기 시작하는 건데요. 네. 이것도 앞머리부터 나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탈모 증상 때문에 또 턱관절 치료를 받고 머리카락이 자란 사례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방송을 들으신 어머님이 데리고 오신 아드님인데 예. 이분은 처음에 탈모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턱관절 때문에 왔어요. 치아 교정한 다음에 턱관절 교합이 안 맞아서 턱이 아프고 벌어질 때 지그재그로 벌어져서 턱관절 치료를 왔는데 20대인데 앞머리가 휑하니 비셨어요. 아하. 몇 년 전부터 머리가 점점 빠졌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턱관절 치료하면서 턱이 좋아지면서 두피에 열이 내리니까 저는 탈모 치료한다고 해드린 것도 아니었는데 환자분이 머리가 난다고 원장님.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앞에서부터 네. 머리가 싹 차오르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은요, 턱관절 치료했을 때 탈모도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턱관절 치료가 탈모에도 효과적이라는 것까지 오늘 알아봤습니다. 이 머리 쪽 증상에는 턱관절 치료가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오늘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원장님.